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좀 짧게, 저번에 그, 제가 뭐 몇 주 전에 올렸던 그 버키 셔먼에서, 그 종결 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결 건수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어, 보통 실무적으로 이렇게 사고 건수를,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빈도 통계를 낼때 사고 건수가 최종 사고 건수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벌키 셔먼에서, 그, 이제 종결 건수하고, 미결 건수,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추세율을 추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지급 손익 트라이앵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 이것에 이제 그 최근 거는 그대로 놔두고 과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제가 리스테이트 한다 그랬죠. 어저스먼트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디트렌드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걸 아예 보여드리죠. 그 처음에 이제 예제 나온 거에서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원래 이제 벌키 셔먼 원래 논문에서 이제 그 PLDM, ILDM을 비교해 보니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결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 퍼센티지가 이제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미리 딱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퍼센트로 보면은, 요 PLDM과 ILDM의 차이가 이제 크죠. 요렇게. 요거는 뭐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논문에서는 이제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가지고 트렌드 팩터를 추정을 하고, 제가 그때 설명을 안 했던 이제 요 프리랜드 저자의 그 XYZ 가공 컴퍼니에서는 이제 페이드 로스를 가지고 눈이 좀 아프실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페이드 로스를 가지고 이제 트렌드 팩터를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의 그 average case outstanding하고 이제 average paid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게 이제 case outstanding은 미결 건수 triangle,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paid 같은 경우는 이제 종결 건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따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 종결 건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우리가 과연 사고 건수를 어떻게 카운트를 할 것인가? 이 건수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뭐 기관계가 됐건 아니면 뭐 정보계가 됐건 EDW에서 데이터를 이제 그 엑스트랙트 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제 보상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거기에 그냥 그 시스템에서 바로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어, 그, 이제, 세부 단위가 이제 다른데, 월 단위로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제가 집계를 하면, 각 월말 시점에서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아무런 어떤 뭐 지급이나 뭐 OS 조정 이런 게 그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없다고 하더라도, 월말 기준으로 모든 클레임에 대해서 그 상태를 찍어달라 그럽니다. 그때 뭘 찍어달라 하냐면은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찍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OS 변동도 없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금 현재 그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말 시점에서 각 클레임, 이치 클레임당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0이거나 아니면은 그 0보다 큰 숫자가 찍히겠죠. 이미 이제 뭐 그 이전에 종결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나올 테고요. 그렇게 찍어달라고 하고 두 개의 필드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IT의 프로그래머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필드가 종결 건수, 또 하나 필드는 미결 건수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종결 건수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금액이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이 0인 경우, 그죠? 그 클레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급할 그 지급액이 없어라고 그 시점에 판단이 되면은 이제 0을 찍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것은 종결이 안 됐어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로직을 읽어서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이 0인 경우에는 종결 건수에다 1을 넣어주고 그러면 당연히 미결 건수는 둘이 베타적이니까 0이 되겠죠.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이 0보다 크면은 미결 건수에 1을 찍어주고 종결 건수는 베타적이니까 0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필드를 생성을 해주면 그 종결 건수 필드를 제가 이 AY, DY 해당되는 그 필드를 물고서는 만약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나 뭐로 다른 형태로 해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하든지 해서 만들면 종결 건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있는 데이터에서 그 생성을 한 거지만 그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DB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로 제가 AY, DY 트라이앵글을 만들면 이렇게 순 종결 건수 사고 여기야 이제 뭐 이제 방기로 했지만 하여튼 요 사고 연도 기준으로 쭉 디벨롭이 되는 트라이앵글에서 요게 이제 순 종결 건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미결 건수 필드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은 요게 요게 이게 오픈인데 바꿔놓은 줄 알았더니 요게 이제 미결 건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할 때에는 그순 종결 건수와 미결 건수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그 순 종결 건수를 이렇게 이제 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요게 지금 건수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뭐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요거 만든 거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분들은 요거를 내가 생성을 해서 얘를 누적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종결 건수 트라이앵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누적 종결 건수 트라이앵글하고 그다음에 DB에서 바로 갓 구워낸 그 미결 건수하고 각 AY, DY별로 합쳐주면은 리포티드 클레임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DB에서 뽑아낼 때 지급 손해액도 똑같죠. 이제 처음에 뽑아낼 때에는 이제 순지급 손해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누적 지급 손해액은 엑셀상에서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물론 DB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럴 수고를 들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식의 데이터를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지만 대개 경우는 이제 누적 지급 손해액 그러니까 그 순 지급 손해액 그거를 누적으로 합해서 이제
그 지급 손해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만든 다음에 누적 지급 손해 플러스 케이스 아웃스탠딩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거의 그 컴패러블하다. 같은 방식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결 건수하고 보호 건수를 만들면 마치 PLDM, ILDM처럼 뭐 이런 붙이면 이거는 close count development method면은 CCDM 그다음에 RCD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loss development method를 이용을 해서 똑같습니다. 에버리지를 잘 택해가지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누적 종결 건수를 가지고 이제 그 로스 로스 디벨롭먼트 카운트 디벨롭먼트 팩터를 구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보고 건수를 가지고 여기 이제 1보다 작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났을 때 두 개가 마치 이제 PLDM, ILDM처럼 CCDM, RCDM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으로 이제 그거를 뭐 평균을 냈는데 이 건수를 이렇게 만들고 각 AY별로 여기는 이제 뭐 반기지만은 각 해당되는 요거별로 최종 어떻게 보면 사고 건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디 그 업계 어떤 소식으로 들었을 때 이 건수가 예를 들어서 어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야 뭐 이제 한 번 사망을 하면은 한 번 지급되고 끝이죠. 뭐 사망보험금이 뭐 5천만 원인데 뭐 2,500, 2,500 이렇게 두 번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담보에 따라서는 지급이 여러 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DB상에서 생성을 하지 않고 그냥 뽑아내는데 지급 건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사망이어서 중복 지급 아니고 한 번 지급하면 그냥 그거 지급하자마자 종결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지급 건수를 셌다 그러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 2015년도에 만약에 내가 지급 건수를 센다 그러면 이렇게 세겠죠, 그죠? CY 기준의 지급 건수는 이렇게 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이거는 그 어카운트 베이스에서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거는 요때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발생한 거예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연도라고 하면 2년 전에, 3년 전에 그 CY 지급권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중복될 수 있고 둘째 이런 식으로 미스매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디벨롭을 시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요 사고 연도의 최종 사고 건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빈도를 내고 어떤 그 클레임 건수에 대해서 그 최종 사고 건수를 예측을 해야 그걸 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뭐 지급률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 제가 버키 셔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 디스포설 레이 처리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생보나 아니면 이제 장기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CY 지급권을 세는데 그런 그 우려가 있다. 그거를 하나 이제 제가 그 강조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최종 클레임을 세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많이 용도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버큐 셔먼에서 어떤 그 트렌드 팩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컬한 지급 손해하고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제가 리스테이트 하는 데 있어서 그 트렌드 팩터를 추정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디트렌드를 시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그 종결 건수하고 미결 그 보고 건수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순 종결 건수하고 그다음에 미결 건수 여기도 이제 요거 잘못됐지만은 미결 건수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딱 셋업이 돼야 돼요. 제가 뭐 한 21년 전에 삼성화재 있을 때 장기 가지고
그렇게 다 DB를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게 아직 실무적으로 잘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약간 좀 후회스럽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 충분히 그거를 많이 전파를 못 시켰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이제라도 뭐 그렇게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그, 그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종결 건수, 미결 건수 필드를 생성을 해 가지고 세는 거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지급 건수의 어떤 중복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이 이거 자체를 가지고도 이제 리저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침 뭐 요거 자체가 이제 오토 컬리전 미국의 이제 뭐 하여튼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자가 쓴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북미에서는 아니면 글로벌리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도 컬리전이니까 이제 충돌이죠. 어떤 뭐 차량끼리 충돌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디 건물을 들이받다든지 어떤 구조물을 들이받고 차량 피해가 났을 때 차량의 피해를 그 손해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건데 이거 자체가 우리는 자기 차량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콜리전하고 그다음에 컴프렌시브라고 콜리전 이외에 기타 어떤 차량 손해를 담보해 주는 걸로 담보가 나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차량 도난이 제일 많긴 한데 도난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피해를 이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담보가 이제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뭐 고급 차량 이제 비싼 것도 많지만 그 차량 가격의 최종 지급 손해액이 제한이 있죠. 게다가 뭐 바로 그냥 신차가 뭐 사고를 난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도난을 당한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대개 경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리테일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뭐 몇 년 경과한 차량을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만약에 시장에 공정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딱 제한이잖아요. 그 이상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심도가 작단 말이죠. 뭐 이제 변동폭이 크지가 않죠. 뭐 그 차량 가격을 넘어서 우리가 주는 건 아니니까. 각 클레임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테일이 굉장히 짧겠죠. 그죠? 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frequency severity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요 closed claim count하고 reported claim count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뭐 요 모델에 관해서는 이제 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런 어떤 사고 건수를 세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최초 이제 시점이 있고, 뭐 하여튼, 뭔가 하여튼 기간이 이렇게 진전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사고 건수를 어떤 로직으로 세야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이제 중복 지급하는 거를 피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저는 여기에서 뭐 얼마나 과연 발생했는지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하여튼 세야 돼요. 사고건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내가 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1년이 경과하고 나서 내가 얘를 지금 한 것처럼 요때 한번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때 몇 개 건이 들어왔든지 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보고 제가 종결 건수 필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결 건수 필드를 새로 이제 삽입해서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세는 거는 뭐 몇 개의 건이 사고가 터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때 이미 짧은 기간이지만 1년 내에 다 지급이 종결되고 얼티밋 로스까지 다 우리는 보험계약에
어떤 리걸 오블리게이션에 맞게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종결권으로 하나 찍힌단 말이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에 언노운인데 어쨌든지 여기에 뭐 여기에 내가 close claim 그다음에 여기에는 open claim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여기 크기가 다르네. 그럼 여기에서 내 언노운이지만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지만 내가 100건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오면서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급이 뭐 한 10건이 되고 나머지 90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보고가 100건이 죄송합니다. 100건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20건, 80건이네. 그러면 제가 요게 처음에 100건이 터졌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뭐 이게 순으로 친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15개. 그랬다가 100이면은 여기 15이면 요 80건 중에서 15건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65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시 7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보고가 늦게 들어온 게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 손해 가지고 이제 케이스 압센딩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했을 때도 리포트 딜레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엑스턴 이어 베이스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건이었네. 그럼 이거 이제 이렇게 다 합해 보면은 그죠? 이게 요거하고 요거 합한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요렇게 더해 보면은 105건. 그러면 1년도 이내에는 100건이 알려졌는데 이제 2년 경과하고 나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5개 건이 추가됐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다시 10건이 되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65건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종결된 거 이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요거니까 이렇게 합해 보면은 다시 2000년도 3000년도 넘어갈 때 5건이 더 보고가 됐구나. 리포트 딜레이 건까지 이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오면은 얘는 계속 줄고, 하나하나 줄고, 예를 들어서 6개년도 와가지고, 이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 나머지 이제 10건이 되고, 여기에 와서 이제, 남아있는 건이 0건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지급 종결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가 요거 생략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이쪽은 종결된 것들은 이만 발생을 했으니까 리포트 딜레이 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누적으로 쌓아가면은 제가 바로 이 발생 연도에 해당되는 사고 건이구나. 또 마지막에 이제 0건이 남아 있으니까 얘하고 하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한 연도에 해당되는 것에 총 발생건이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기간이 경과하면서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최종 종결 건수 내지는 최종 보고 건수를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느냐. 뭐 지그백처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예제에서 이렇게 이제 CCDM, RCDM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로 봤을 때 이제 물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자체가 이제 요게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죠. 이렇게 얘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내가 보호권이
이렇게 됐다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일단 누적으로 봤을 때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30인데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 더 여기에서 여기가 줄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저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201301이죠. 201301이 여기니까 여기네요. 해당되는 30에서 36 갈 때는 00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같은 먼저 30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는데 밑에 있는 걸로 하여튼 역산을 해서 그렇구나. 하여튼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디벨롭먼트 팩터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급 손해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리커버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요 부분단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렇게 나와버렸어요. 요게 이제 좀 이상하긴 한데, 오늘 시간에 뭐 이제 그 초점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CCDM, RCDM으로 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실무를 할 때에도 PLDM, ILDM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그것이 너무 차이 나는 이유는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의 어떤 불안정성 아니면 이제 volatility 변동성이 이제 너무 커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건수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까지 나진 않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전 엑스턴 그 half year에 대해서 몇 개입니까 이게? 10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5개년이죠. 5개년에 대해서 한 62건. 근데 이제 전체 보면은 한 2,000건, 3,000건 단위에서 합한 게 이제 10년 동안에 거의 한 2만 8천 건인데, 그 중에서 62건이다. 그러면 이제 되게 미비한 차이겠죠. 이제 금액면에서는 뭐 더 차이 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예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테일이 길지 않은, 그러니까 최종 손해액으로 디벨롭되는 것도 짧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도, 심도도, 그죠? 차량이 뭐 몇십억짜리가 있지 않는 한, 어쨌든 그 차량의 어떤 리테일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이렇게 제한이 있는 그런 담보에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frequency severity 모델로 따로 이제 그 특정한 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고, 그다음 이제 버큐 셔먼 같이 이제 복잡한 거에서도 이 종결 건수하고 보고 건수, 미결 건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버큐 셔먼의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